저기열 괜찮으세요? 저 갈 곳이 없네요. 그럼 열 오늘은 제가 책임질게요. 믿어도 될까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침마다 나는 병원 복도 끝 창문 앞에 선다. 강원도 산에서 내려온 공기가 아직 차가울 때면 유리창에 내 숨이 희미하게 맺힌다. 손바닥으로 그 자국을 닦아내고 밖을 보면 병원 마당에 심어둔 나무들이 조용히 서 있다. 그 풍경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는다. 여기가 이제 내 자리라는 생각이 든다. 사람들은 나를 원장님이라고 부른다. 처음엔 그 호칭이 어색했지만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인다. 그래도 내 안에서는 아직도 스스로를 간호사라고 부른다. 누군가의 맥을 짚고 숨을 새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 내가 살아오며 가장 오래 붙잡고 있던 이름이다. 우리 병원은 크지 않다. 도시의 큰 병원처럼 번쩍이지도 않고 돈 되는 진료도 많지 않다. 대신 아침이면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들어와 의자에 앉아 쉬다 간다. 진료보다 이야기가 길어질 때도 많다. 돈이 없다며 미안해하는 사람에게 나는 먼저 말한다. 여기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몸만 조금 나아지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이 병원을 함께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 지금은 내 남편이 된 사람이다. 새벽마다 가장 먼저 나와 문을 열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난로를 살핀다.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늘 자리를 지킨다. 사람들은 그를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조용히 큰 선택들을 해왔는지. 가끔 누군가 묻는다. 원장님은 원래 서울에서 일하셨다면서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른다. 대답은 늘 짧게 끝내지만 마음은 언제나 같은 곳으로 돌아간다. 눈이 멈추지 않던 어느 겨울밤, 기차역의 나무 의자 위로. 그날 밤의 공기는 아직도 기억난다. 차갑다 못해 날카로웠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이 아팠다. 손끝은 이미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고 내 옆에는 낡은 의료 가방 하나뿐이었다. 돈도 갈 곳도 나를 부를 사람도 없었다. 그냥 그 밤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의 나는 몰랐다. 그날 밤 그 기차역에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라는 걸. 지금 나는 이 병원에서 사람들을 맞이하며 산다. 그리고 그날 밤에 나는 아직도 내 안 어딘가에 남아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선다. 그때의 나에게 말해주기 위해서다. 버텨줘서 고맙다고. 그날 밤을 넘겨서 여기까지 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그날 밤 기차역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막차가 끊겼다는 안내방송이 몇 번이나 흘러나왔지만 들을 사람도 없었다. 나는 나무 의자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을 비볐다. 장갑은 이미 젖어 있었고 손끝은 따끔거리다 못해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다.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흩어졌다. 그때 나는 계속 계산을 했다. 지금 이 상태로 몇 시간을 더 버틸 수 있을지, 아침이 오기 전까지 몸이 먼저 굳어버리지는 않을지. 숙소는 이미 문을 닫았고 주머니 속 돈으로는 다시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의료 가방 안에는 오래 쓰던 도구들과 자격증 몇 장이 들어 있었다. 그 종이들이 그날 밤에는 아무 쓸모도 없다는 게 서러웠다. 역 안은 유난히 추웠다. 바람이 문틈으로 그대로 들어왔고 난로는 꺼져 있었다. 바닥에 발을 내려놓을 때마다 냉기가 그대로 올라왔다. 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다. 그때만 해도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사람은 절망에 오래 놓이면
기대하는 법부터 잊어버린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눈보라와 함께 들어온 바람 때문에 잠시 눈을 감았다 떴을 때 여간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다. 키가 큰 남자였다. 외투에는 눈이 잔뜩 묻어 있었고 부츠에는 진흙이 말라붙어 있었다.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가 내 쪽으로 시선을 멈췄다. 그 시선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동정도 아니고 호기심도 아닌 상황을 바로 파악하는 눈빛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내가 미처 말하기도 전에 자신의 외투를 벗어내 어깨 위에 걸쳐 주었다. 그 순간 몸보다 먼저 마음이 놀랐다. 괜찮냐는 말도 없었다. 어디서 왔냐는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내 손을 잠시 보더니 그대로 팔을 내밀었다. 걷기 힘들어 보인다는 걸 이미 알아챈 듯했다. 나는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몸은 이미 말을 듣지 않고 있었다. 그는 나를 안아들었다. 낯선 사람의 품이었지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다. 눈보라 속으로 나가면서 나는 역 천장을 올려다봤다. 그 장면이 지금도 선명하다. 불이 꺼진 전광판, 얼룩진 창문, 그리고 그곳에 남겨진 나무 의자 하나. 그때는 몰랐다.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어떤 이름으로 남게 될지. 다만 그 순간만은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그가 나를 데려간 곳은 기차역에서 멀지 않은 작은 여관이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나왔고 그제야 몸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때까지 내가 얼마나 추위에 잠식돼 있었는지 몰랐다. 그는 나를 난로 가까운 의자에 앉히고 말없이 물을 올렸다. 손놀림이 서두르지 않아서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다. 그는 그제야 내 얼굴을 제대로 보았다. 입술이 파랗게 질린 걸 보고는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천천히 숨 쉬라고. 급하게 데우면 더 위험하다고. 그 말투가 누군가를 오래 돌봐온 사람 같았다. 나는 그제야 내 이름을 말했다. 그리고 간호사라는 말도 함께 꺼냈다. 그는 아무 표정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의외로 놀라지 않았다. 의료 가방을 힐끗 보더니 그 안에 든 것들을 묻지도 않았다. 대신 따뜻해진 물을 내밀며 조금씩 마시라고 했다. 그 손이 컵을 쥐는 방식이 단단하면서도 조심스러웠다. 그걸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울고 싶어졌다. 조금 숨이 가라앉자 그는 왜 혼자 여기 있느냐고 물었다.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꺼내기엔 너무 많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앞에서는 거짓말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서울에서 일하던 병원 이야기를 꺼냈다. 큰 병원이었고 나름 성실히 일했다고. 그리고 어느 날 모든 게 끝났다고.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다. 다만 위에 있던 사람이고 내가 거절했다는 사실만 말했다.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짧게 덧붙였다. 소문이 돌았고 병원은 나를 보호하지 않았다. 사실을 말할수록 내 목소리는 작아졌다. 말로 꺼내는 순간 다시 그 자리에 서 있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끝까지 끼어들지 않았다. 내가 말을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잠시 후 아주 짧게 말했다. 잘못한 건 없다고.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다. 그동안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고개만 숙였다. 그날 밤 나는 여간방에서 잤다. 난로는 밤새 꺼지지 않았고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나는 이불 속에서 한동안 잠들지 못했다. 살았다는 안도감보다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더 컸다. 그런데도 한 가지는 분명했다.
적어도 그날 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 아침이 되었을 때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여관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리에는 발자국이 거의 없었고 밤새 쌓인 눈이 소리를 삼킨 듯 조용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전날 밤보다 숨은 편해졌지만 마음은 더 무거웠다. 이제 정말로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아래층에 내려와 있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국과 밥이 놓여 있었고 김이 천천히 올라왔다. 나는 그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다. 이렇게 대접받아도 되는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됐다. 그는 그런 내 표정을 알아챈 듯 아무렇지 않게 밥부터 먹으라고 말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강원도에서 농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규모가 크진 않지만 사람을 여러 쓰고 있고 다치는 일도 잦다고 했다. 병원은 멀고 겨울에는 길이 막혀 제때 치료를 받기 어렵다고. 그래서 늘 불안하다고 했다.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쌓인 걱정이 느껴졌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창밖을 봤다. 농장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쉽게 그려지지 않았다. 도시 병원만 알던 나에게 그곳은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거칠고 위험하고 다시 상처받을지도 모르는 곳.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재촉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간호사라는 말을 다시 꺼냈다. 자격증이 있는지 수술을 해본 적이 있는지 같은 질문은 하지 않았다. 다만 사람을 살려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답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 그는 더 묻지 않았다. 그날 오전 우리는 함께 밖으로 나왔다. 눈길을 걸으며 그는 농장까지 가는 길이 멀다고 말했다. 하지만 함께 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 말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함께라는 말이 오랜만에 누군가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나는 속으로 수없이 계산했다. 여기서 다시 떠나면 어디로 갈 수 있을지, 혼자서 또 다른 밤을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그가 제안한 삶이 과연 나에게 허락된 것인지. 확신은 없었지만 하나만은 분명했다. 지금 이대로 돌아가면 나는 다시 길 위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었다. 결국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가보겠다고.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해보겠다고. 그는 그 말에 웃지도 안도하지도 않았다. 다만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 표정이 이미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나는 새로운 길 위에 섰다. 도망치듯 떠난 서울이 아니라 누군가의 제안으로 향하는 길. 그 선택이 내 인생을 얼마나 바꿀지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다. 다만 그 순간만큼은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농장에 도착한 날은 해가 채 뜨기도 전이었다. 눈길을 한참 달려 도착한 곳에는 낮은 건물들이 띄엄띄엄 서 있었고 공기에는 짐승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섞여 있었다. 서울 병원의 소독약 냄새와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잠시 망설였다. 그 망설임은 오래가지 않았다.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농장 한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말에 발을 밟힌 사람이 쓰러졌다는 소식이었다. 사람들은 우왕좌왕했고 누군가는 병원에 가야 한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눈 때문에 길은 이미 막혀 있었다. 나는 본능처럼 몸이 먼저 움직였다. 가방을 열고 바닥에 앉은 사람 옆으로 다가갔다. 피가 신발 안으로 흘러내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제대로 된 침대도 수술대도 없었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손이 떨렸다. 오래간만에, 그것도 이런 환경에서 사람을 살려야 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나는 할 수 있는 만큼 상처를 확인하고 압박하고 고정했다. 밤이 깊어지도록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 난로 옆에서 물을 끓이고 도구를 소독하며 시간을 버텼다. 그 사람은 결국 숨을 넘겼다. 그 말이 아니라 숨을 넘기지 않았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그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그제야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굳어 있었고 손끝에는 아직도 피의 감각이 남아 있었다. 주변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눈빛에는 아까와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의심도 경계도 아니었다. 그저 놀람과 안도였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내 옆에 서 있었다. 말없이 상황을 지켜보다가 내가 손을 씻을 수 있게 물을 데워 주었다. 잘했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지금은 쉬어야 한다고만 말했다. 그 말이 이상하게 큰 위로가 됐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깨어 있었다. 이곳에서 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실감났다. 서울에서는 한순간에 버려졌던 내가 여기서는 누군가의 생을 붙잡고 있었다. 그때 알았다. 이곳에서의 삶은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헛되지는 않겠다는 걸. 그날 이후로 농장의 하루는 이전과 다르게 흘러갔다. 사고는 여전히 일어났고 일은 여전히 거칠었다. 다만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방식이 달라졌다. 이름을 부르기 전 잠깐 머뭇거림이 있었고 부탁을 할 때는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그 변화를 굳이 확인하지 않으려 했지만 몸은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었다. 상처는 매일 생겼다. 날카로운 철사에 베인 손, 미끄러져 부딪힌 허리, 기계에 끼인 손가락. 밤이면 난로 옆에 앉아 붕대를 갈고 소독약 냄새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도구는 늘 부족했지만 사람들은 내 말을 잘 따랐다.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렸고 움직이지 말라고 하면 멈췄다. 그게 나를 가장 놀라게 했다. 그는 늘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내가 일할 때 끼어들지 않았고 지시하지도 않았다. 다만 사람들이 흥분하면 먼저 나서서 조용히 시켰다. 내가 밤을 새우면 말없이 커피를 내려놓고 갔다. 그 행동들이 눈에 띄지 않게 이어졌다. 마치 원래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것처럼. 어느 날 밤 작은 사고가 또 있었다.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사람 하나가 겁에 질려 손을 떨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숨을 맞췄다. 괜찮다고, 지금 이 순간만 넘기면 된다고 말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나 자신도 조금 놀랐다. 그 말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다. 이곳에서의 나는 다시 무언가를 지켜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서울에서 잃어버렸던 자존감 같은 것,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감각이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와 나 사이에도 변화가 있었다. 대단한 말이 오간 적은 없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같은 시간에 마당을 걷고 같은 풍경을 보고 있었다. 말없이 옆에 서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다는 사실을 나는 어느 날 깨달았다. 하지만 선은 지켜지고 있었다. 그는 농장주였고 나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 서로의 과거를 더 캐묻지 않았고 감정을 앞세우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거리감이 나를 안심시켰다. 더 이상 밀려나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즈음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혹시 이곳이
내가 머물러도 되는 자리일지도 모른다고. 그 생각이 두렵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를 가장 놀라게 했다. 그 일이 터진 날도 눈이 왔다. 많지는 않았지만 바람이 거세서 체감은 더 추웠다. 오전부터 농장 안이 소란스러웠다. 외부에서 사람이 온다는 말이 돌았고 누구는 관공서 쪽 사람일 거라고 했다. 나는 그 말에 괜히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들은 점심 무렵 도착했다. 서류 가방을 든 남자와 그를 안내하는 사람.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알아봤다. 얼굴이 바뀐 건 아니었고 표정도 여전했다. 서울 병원에서 나를 불러 세웠던 그 사람. 내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던 그 사람. 그가 이곳까지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말을 꺼냈다. 자격에 문제가 있다느니,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느니. 말은 공손했지만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예전 같았으면 고개를 숙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곳에는 내가 돌본 사람들이 있었고 내가 지켜낸 시간이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이 농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종이 위의 자격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증언이 있다고. 말하는 동안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게 나 스스로도 낯설었다. 그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 순간 그가 앞으로 한 발 다가왔다. 그때였다. 그가 내 앞에 섰다. 내 남편이 될 사람. 그는 그저 한 발 앞으로 나와 내 앞을 가로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자세만으로 충분했다. 농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다. 내가 치료했던 손, 내가 밤을 새워 지켜봤던 얼굴들. 그들은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고 대신 조용히 서 있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강했다. 그 남자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결국 그는 돌아갔다. 서류를 챙기며 다음에 다시 보자는 말을 남겼지만 그 말은 공기 중에 흩어졌다. 눈발이 조금 더 굵어졌고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동안 나를 붙잡고 있던 과거가 그날 눈 속에서 멀어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손을 잡지도 않았고 위로의 말을 하지도 않았다. 그 침묵이 충분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알았다. 이곳은 더 이상 임시 거처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 편이었다는 걸. 그의 겨울이 지나고 농장에는 봄이 왔다. 눈이 녹은 자리마다 흙이 드러났고 얼어붙었던 땅 위로 풀잎이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의 얼굴도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다친 사람은 여전히 있었지만 예전처럼 불안에 휩싸이지는 않았다. 나는 그 변화 속에 조용히 섞여 있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가까워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말이 적었고 나는 여전히 내 일을 했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하루가 끝나면 같은 방향으로 걸었다. 해가 지는 걸 함께 보고 별이 뜨는 걸 함께 봤다.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됐다. 고백은 특별하지 않았다. 어느 저녁 그는 내게 물었다. 이곳에 남을 수 있겠냐고.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대답이면 충분했다. 손을 잡지도 않았고 약속을 늘어놓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농장 근처에 작은 진료소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는 망설임 없이 그 일을 시작했다.
돈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이유 하나로 밀어붙였다. 나는 다시 간호복을 입었고 사람들은 이제 나를 이름으로 불렀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화려한 손님도 큰 음악도 없었다. 대신 내가 지켜본 사람들, 나를 믿어준 사람들이 자리에 있었다. 그는 그날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내 손을 잡을 때 아주 조금 힘을 줬다. 그게 그 사람의 약속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이 병원에 서 있다. 농장 옆에 세운 작은 병원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쉼터가 됐다. 우리는 무료 진료를 하고 멀리 있는 곳에도 봉사를 나간다.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후회는 없다. 그날 기차역의 나무 의자에서 시작된 삶이 여기까지 왔다. 아침마다 창문 앞에 서면 그는 이미 마당을 돌고 있다. 문 손잡이를 닫고 불을 확인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하루를 준비한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숨을 쉰다. 그날 밤 나를 안아들었던 그 사람은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나를 지켜주고 있다. 나는 이제 안다. 행복은 크고 화려한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가 끝까지 곁에 남아주는 일이라는 걸. 그날 밤 나를 지나치지 않았던 한 사람 덕분에 나는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내 남편이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당신의 이야기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이 사실은 가장 좋은 때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누군가의 삶을 조용히 지켜보는 이곳에서 저는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선택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